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29쪽 보세요. 제6절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 밑줄 칩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우리 교재의 1페이지에 있죠. 1페이지 보시면은 자, 크게 7가지의 세조로 45가지 시설이죠. 자, 그걸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기반시설은 크게 7가지의 세부적으로 45가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설치합니다. 기반시설은. 자, 하나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 이 결정이 됨으로써 설치되는 것이 한 분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한 분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기반시설은 45가지 시설이 설치 방법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한 분류는 도시군과 결정이사 설치되고, 또 한 분류는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됩니다. 이 차이는, 자, 규모가 큰 기반시설일 때는 미리 도시군과 결정이사 설치돼요. 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군과 결정 없이 그냥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이런 큰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결정이 돼야 설치되고, 자, 주차장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런 기반시설은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됩니다. 자, 미리 도시군과 결정으로 설치된 이런 기반시설을 달리 부르는데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밑줄 친 데 보면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부른다 이 뜻이에요. 그 밑에 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된 기반시설을 달리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번에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원칙에 보시면은 지상, 지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자,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줄칩니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옆에다 이 말씀 되죠.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을 결정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예외. 자, 밑줄 칩니다.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줄 쳤어요. 그거는 자, 여기에 해당되죠.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은 상대적 규모가 어떻습니까? 소규모예요.
이런 것은 도시공개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시험은 최근 시험에도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느냐? 요걸 물어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이걸 중심으로 물어봐요. 그럼 도시군관리 결정을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자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죠. 외울 자신 있어요? 그런 걸 낸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안 줄이면 한 페이지 반이에요 종류가. 예. 그런 건 됩니다. 그런 거 요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기가 힘듭니다. 예. 자, 제가 여기 답을 써놨죠. 대규모, 소규모라 써놨죠. 예, 대규모, 소규모 이걸 잘.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항만, 상수도, 뭐 하수도 이런 규모 큰 기반시설은 다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하는 도시군이 있어요. 주차장이나 뭐 폐차장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것은 다 도시군과 결정 없이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놓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최근에 놓았던 것이 거기에 방갈로 3번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에 건축물 부설 광장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물어봤다. 건축물 부설 광장 규모 크다 작다? 모른다 이 말. 규모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내니까 규모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출제위원 의도대로 다 틀려버리죠. 한 20평, 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뭘 냈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이런 규모 작다고 판단되죠. 500제곱미터면 몇 평? 150평쯤 되는 대지에 있는 도축장은 작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냈느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재활용 시설은 여러분 늘 보잖아. 여기에는 페트병 담으세요. 여기에는 캔 담으세요. 하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걸 딱 제대로 설치된 그런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 작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옆에 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이걸 냈다. 여기에서 막 해가닥 해본 거네. 야, 방송통신대학은 크다 규모가. 거기 뭘 커? 방송통신대학을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 방송통신대학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가면은 예, 초등학교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한 4층짜리 건물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 그 스튜디오 촬영하는 거 있죠. 그런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 그 안에서 이제 방송으로 대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촬영해가 송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 이 건물보다 작습니다. 이 건물의 4층 크기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작지요. 이런 소규모 이런 시설들은 도시군과 결정한다, 결정 없이 설치한다. 결정 없이 설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대규모, 소규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대규모다 하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이상이 되면 대규모로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보다 규모 작은 거 있죠. 그건 뭐로 본다? 소규모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양갈로 3번, 4번은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3번에 도시공개시설 관리도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이제 공동구, 기반시설 중 공동구. 자, 이 공동구 설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지하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전이라고 해놨죠. 예. 그럼 여기 전기선이 들어가 있다 이 뜻이. 예. 상수도 하면 수도가 들어가 있다 이 뜻이. 예. 자, 그리고 하수도 해놓으면 하수도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공동구는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왜 중개인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중개할 겁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걸 시험에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여러분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회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예. 24회 이전에는 책에 공동구라는 자체를 소개를 안 해놨어요. 25회 이후부터 이런 것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구가 시험에 놓으면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 벗어나면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25회 때는 공동구 설치 기준을 물었어요. 뭐 여러분 공동구 설치 기사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문제 놓으니까 댓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중개사지, 공동구 설치 기사냐 이런 문제 내기래요. 예. 무슨 의도 냈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틀리라고 된 거다. 예. 이렇게 택도 아닌 걸 내야 여러분 틀리지 않느냐. 예. 그래서 노골적으로 틀리라고 된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 묶고 나니까 이제 26회 이후부터는 조금 여러분 맞출 수 있도록 내줍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공동구의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등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 큰 도로, 주간선도로에는 전부 다 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로에서 한 블록 뒤에 들어오죠. 여기 이면도로, 소방도로 같은 데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의무 등이 가서 1번 공동구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줄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 면적이 얼마 이상 초과해야 됩니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이런 개발 사업 하는 곳에서는 사업 시행자 설치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곳에서 박스 안에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2번 택지개발지구, 3번 경제자유구역, 4번 정비구역. 자, 5번의 끝에 공공주택지구, 6번의 끝에 도청 이전 신도시. 자, 이런 곳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 공동 설치합니다. 양갈로 이번에 공동 설치 타당성 검토는 보실 거 없고, 양갈로 3번에 공동구의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구로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박스 아래 자, 거기에 줄칩니다.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1호부터 6호까지 무조건 수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7호와 8호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 쳤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1호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자, 그다음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까지는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자, 7호에 줄칩니다. 가스관이나 8호에 하수도관 줄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수용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수용할 수가 있죠. 그 왜 그러느냐? 여기에 가스관까지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가스관이 놓아져서 가스가 새죠. 여기 딱 닫아놨기 때문에 가스가 차겠죠. 여기 전기선도 같이 들어가요. 스파크랑 폭발해 버립니다. 가스관은 별도로.
그 다음에 하수도관은 여기에 넣기는 너무 작아요. 하수도관이 들어가려면 공동구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많은 설치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반드시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칸에 있는 두 칸 25회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25회 그런 부분 내다가 욕 태바지가 너무 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틀리라고 된 거예요. 자, 양가로 4번에 설치 계획은 안 보셔도 되고 5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을 갔어. 자,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 누가 부담할 거냐. 자, 공동구 설치 갈로 떼놓으시고 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줄칩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점용 예정자다 하는 것은 여기 전기선을 갖다가 점용해서 배치시키는데 한전이겠죠. K통신은 한국통신이겠죠. 수도는 상수도 사업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점용 예정자입니다. 그럼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부담해서 설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이하는 안 보셔도 돼요. 자, 양가로 6번, 7번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번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번 공동구 관리권자는 누군지 줄칩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공동구 관리자로 합니다. 관리합니다. 그 해당 지자체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가서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합니다.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 운영해라 이 뜻입니다. 양가로 3번에 안전점검 실시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가 줄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밑에 박스 안에 1, 2, 3이 있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공동구 협의회는 볼 것도 없고 공동구 관리 비용 등 공동구 관리 비용 부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칩니다.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 갈로 띄엄씩 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설치 비용 미부담자가 공동구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미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갈로 띄엄시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 관리하는 줄칩니다. 공동구 관리자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양가로 3번 점용료, 사용료 납부는 이런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로 가서 광역시설에 의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줄칩니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로서 1번 역시 줄칩니다. 2 이상 특광, 특이덕도, 시군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같은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번 2 이상의 특광, 특이덕도,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 같은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자,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한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합니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 자, 그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걸친 시설로서 뭐 도로, 철도 이런 거죠. 또 2개 이상이 특광, 특시특도, 시군 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 뭐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거. 자, 이걸 우리가 광역적인 정비체계다 할 뜻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에 걸치거나 2개 이상 행정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달리 뭐로 부른다?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든지 2개 이상 행정구에 공동 이용한다면 기반시설로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습니다. A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 도로. 자, 여기에는 B시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 도로. 자, A시나 B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로죠. 이건 뭐다?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A시와 B시의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이 도로. 이는 무슨 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같은 도로인데도. 자, A시 여기에, B시 여기에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이 B시만 이용한다면 기반시설이겠죠. A시도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설? 광역시설이 된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 종류는 똑같은데, 만일 기반시설 중에 2개 이상 행정에 걸쳤다든지 2개 이상 행정에 공동 이용한다면 달리 뭐로 부르자? 광역시설로 부르자.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 같은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또 달리 부르느냐? 결국은 설치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시 안에 있는 이 도로나 B시 안에 있는 도로는 A시, B시 부담에 설치하면 되죠. 그런 이 도로, A시와 B시 걸쳐있는 이 광역시설로서 이 도로는 A시, B시가 공동 부담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 맞기 때문에. 설치 비용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리 부른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에 2번에 보시면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용 관계가 달라지니까 설치 관리도 조금 다릅니다. 자, 1번 원칙에 줄칩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등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라고 밑줄 쳤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라는 말을 동그라미에서 위에다 끌어다 썼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어떻게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어떻게 해요? 실업한 배 하나 있잖아, 앞에. 여기 있네. 미리 도시군과 결정을 설치하죠. 자, 그러면은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하죠. 광역시설도 이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광역시설 설치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처럼 해라. 즉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 우리 미리 도시군과 결정으로 설치했죠. 그하고 똑같이 설치. 광역시설 설치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서 설치되거나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관계 때문에 자, 거기에 2번에 예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1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칩니다. 다만 자, 줄칩니다.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줄칩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자,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 대표적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있죠. 그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정도 되겠죠. 자, 당의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줄칩니다.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한국 정부에서 설치했죠.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공사라는 특수 목적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3번 광역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자,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하수종말 처리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되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 옆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러 가야 돼요? 퇴마하러 가야 된다. 반대다. 왜? 그거 들어오면은 못 삽니다. 뭐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 각 가정이나 각 건축물에 정화조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볼일 보고 나면 거기 전에는 정화조 시설로 그 건물의 정화조 시설에 거기에 모였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똥차가 오죠. 그 퍼가죠. 이제는 그래 안 합니다. 다 바꿨어요. 지금은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변기에 사용됐던 거기 오수가 자, 건물에서 바로 그 하수관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그렇게 정화 구조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 옆집에 내 집 옆에 들어온다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왜? 냄새, 악취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지자체에다 설치하면 그 지자체 주민들도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자,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할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정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주라. 그래야만이 그나마 주민의 반발을 좀 무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혐오 시설이라 하죠. 이런 혐오 시설이 뭐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여기도 가까운 월성 어디입니까 요게 고리죠. 예, 저기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핵 폐기물 쓰레기죠. 그건 함부로 못 버립니다. 버려야 돼요, 그걸. 어디다 버립니까? 일본은 어떻게 버립니까? 바다 그냥 버리죠. 예. 그래서 저거 바다에 방류하면은 일본 근해 일대에 다 오염 다 돼버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강원도에 가면은 그 태백산맥에 지하 150m 안반을 뚫어가 그 안반 속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 밑에다가 그거 뚫는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방패장이라죠, 그걸. 방패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어요. 주민들 다 반대하니까.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산 속에다가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위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도 반대했겠죠. 그런데 뭐 어찌합니까?
뭐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어쨌든 뚫어서 그 안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주민들한테는 평생 전기세가 공짜입니다. 그거는 가보세요. 예. 집은 허름한데 에어컨은 저거보다 더 큽니다. 무슨 집이 콩깍지만 한데 에어컨 저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리고 창문 당연하고 틀고 있습니다. 왜? 전기세 낸다 안 된다? 안 내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긴 줍니다. 그래야 좀 반발이 덜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 지원이라는 것이. 자, 그렇게 하시고 7절에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갑시다.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뜻은 하살표도 한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줄 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도시군 계획시설만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하면 시험에 틀립니다. 왜냐?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밑에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은 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규모 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면 틀려요. 예. 기반시설 중에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은 이 사업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예를 들어 놓고 봅시다. 자, 가장 대표적 예가 도로 같은 거예요. 어디에 도로를 100km짜리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도 있고 여기에 터널도 뚫고 자, 이렇게 도로 설치를 합니다. 여기는 울산 강릉시 쪽이고 여기는 양산 쪽입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위로도 도로 갈 수가 있고 또 지목이 전인 토지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인접지 병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국공유지 위로도 갈 수도 있죠. 또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은 자, 여기에 또 다리 같은 거 놔야 되죠. 예. 자, 이런 도로를 설치를 할 때 대표적으로 서는 사업이 도시공객시설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의 여러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각종 규모 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그 뜻이에요. 네. 자, 여기서는 이 사업은 어떤 절차로 전개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자, 도로라는 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니까 설치를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부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가 결정 고시하게 되면은 자, 이제 법적 효과가 자, 이 도로 설치 사업이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데 그 외 법적 효과로서 첫째, 개인 토지, 저게 갑토지나 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딱 제한시켜버려요. 왜? 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저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 국공유지는 자 처분까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반드시 이 사업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처분도 함부로 못해요. 만일 위반을 하게 되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그러면 개인 토지는 처분할 수 있습니까? 뭐 개인 토지는 사용 수익만 제한하면 되지 처분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게 갑 토지나 을 토지 같은 개인 토지를 자, 갑이 팔려고 내놨다. 누가 살 사람 있어요? 결국 산 사람 역시도 사용 수익을 못 하죠. 그래서 개인 토지는 굳이 처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개인 토지는 사용수를 제한시키고 국공유지는 처분까지 제한시켜서 결국은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도시공학 결정고시한 이런 법적 효과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돈, 재원 조달, 또 보상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산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자, 도로를 전에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부산 간의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설치하면 돈이 얼마쯤 들었냐? 600조 정도 듭니다. 6천억도 아니고 600조.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설치 비용이 600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죠. 예. 자, 그래서 저런 다리 같은 것도 뭐 몇 조씩 합니다. 큰 다리는.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이 들었던 다리가 거가대교 아시죠? 거기 해저로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 그 거가대교가 설치 당시에 비용이 2조 8천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약 6조 정도. 6조. 그럼 저기 있는 울산 앞에 있는 저 대교 저 얼마쯤 들까요? 저거 울산대교. 저도 7, 8천억 이상 듭니다. 하면 돈이에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예산 계획을 확보해라 뜻이고요. 자, 그러면 예산 계획이 확보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시행자는 크게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습니다. 행정청 시행자인 비행정청에는 중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가 있습니다. 민간시행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거 시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시행자가 이제 정해지면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실시의 구체적 공사 계획이죠. 저 도로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고시 받고 다섯 번째 실시 계획이 이제 인가 고시되면은 자 사업에 즉 필요한 부지 특히 개인 토지, 갑 토지나 을 토지 같은 이런 개인 토지를 자 수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끝나면 여섯 번째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자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이 공사가 끝이 납니다. 이런 절차로 우리나라의 큰 기반시설인 도시공계시설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뭐 울산광역시 시외로 빠지다 보니까 어디 도로공사하는 게 보이죠?
이 단계에서 어디를 본다는 뜻이에요? 요걸 보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도로공사 하는 걸 본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도로공사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어떻습니까? 다 거쳤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직 교재에도 보시면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써놨는데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 그 다음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으면 공사에 들어가서 중공검사 받으면서 절차가 끝이 나는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절차로 전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페이지 38쪽을 잠시 봅시다. 자, 38쪽에 보시면 위에 6번에 국공립 처분자료가 들어가 있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줄칩니다. 국공유지로서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 이 위반한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라 줄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간 결정 고시되면은 교재는 법에는 딱 이것만 정해놨어요. 국공유지만 처분 못하도록 어떻게 해놨다? 제한해서 이 사업 부지로 반드시 써라 이 뜻이. 위반하면 무효 처리되고 이거는 굳이 정해놨지는 않았어요. 이게 안 정해도 됩니다. 개인 토지는 어쨌든 사용수를 못하죠. 제한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33쪽에 와서 그 다음 단계인 단계별 집행계획 봅시다.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줄칩니다.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도시공객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예산계획부터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라 이 뜻입니다. 자, 1번에 수립권자는 관로안에 줄칩니다. 입항권자예요. 도시공간 입항권자가 수립자고 수립시기 특광 특이덕도 시장군수는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줄칩니다.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결정 고시했죠. 3개월 안에 이 계획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다만 대통령이자 하는 법률 줄칩니다. 관로안에 있는 것.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 등에 줄치고 에 따라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의 의제가 될 경우에 해당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줄칩니다.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3개월 내 수립인데 이건 왜 2년 내냐?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이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느 재개발 지역이에요. 예. 여기 낡은 도로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상수도, 하수도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재개발 사업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받아야 되죠. 지정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쭉 들어가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비 구역에 자,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이 지금 배우는 시설 사업이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낡은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헐고 새 도로 설치해야 되죠. 상수도 하수도 새로 설치 다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수반됩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정비구역도 이 사업이 수반되는데 여기는 3개월 내 수립을 못해요. 왜냐?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절차가 있죠. 자,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 지정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자, 되기 때문에 여기는 3개월 내 수립이 안 되고 이런 절차 거치는 기간을 고려해서 몇 년 내? 2년 내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덕광, 특덕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고 상교를 수립하지 않더라도 당의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도시공갈 결정은 계획은 실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실효 안 됩니다. 왜냐? 워낙에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상교래 예산 확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교래 수립 못하더라도 도시공관리 계획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수립 절차. 덕광, 특덕도 시장 군수는 관계 행정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합니다.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공보, 갈로 띄어놓으시고 공보에 공고까지 해야 돼요. 자, 3번에 구분. 자,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사업에 예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집행계획으로 구분 수립하되 줄칩니다. 3년 내에 시행하는 시설 사업은 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도로 같은 거 설치하려면 저 정도 같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안에 설치할 예산은 몇 단계다가 1단계다. 3년 이후에 설치할 것은 2단계에 확보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덕광, 특덕도 시장 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공객시설을 선정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별로 물었다 표시가 안 돼가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예산계획이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시다시피 시행자 단계죠. 이제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행정청이 있고 비행정청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1번 단일한 행정구역에 시행될 경우에는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의 사업을 시행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럼 이 시설 사업이 울산광역시 안에서 할 때는 누가 시행합니까? 무조건 울산광역시장이.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그 행정구역장이 무조건 시행해라. 이번에 둘 이상 행정구에 걸쳐 시행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계 특광, 특덕도 시장 군수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하고 관할은 줄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예를 들은 그림은 울산시와 양산시가 걸쳐 있죠. 그럼 울산시 광역시장과 양산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만약 이때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이거 누가 정해줘야 돼요? 국토교통장관 정해줘야 되죠.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걸쳤으니까 시도에 걸친 형태죠. 이럴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로 1번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계획이죠.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이. 2번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지정시행자 비행정청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이건 그대로 두세요. 계속 써야 돼.